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5월 6일 목요일까지 주식창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어제 저녁에 카카오가 먹통 현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에 도달하면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철강과 건설, 의류, 조선과 해운, 증권, 보험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카카오가 매출 1조 2,580억 원, 영업이익 1,5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보다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79%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모빌리티와 핀테크 쪽에서 신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ESG 보고서까지 발간된다고 하니까요. 잠시 주춤하고 있는 카카오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SK와 두산그룹이 도심 항공교통 UAM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채택을 위해서 두 기업이 대결을 펼칠 것이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드론에 앞으로 적용될 예정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정면 대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 ENS와 두산에 대한 이런 맞대결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드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UAM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수소와 관련된 내용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용화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팍이 최근에 지켜보고 있는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인데요. JVM이라는 기업보다 오늘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76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시총이 2,787억 원대로 저평가의 측면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평가 성장주이자 가치주로서 약 3만 원까지 목표가를 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교체한 이유는 그린 플러스와 같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을 지켜보면 좋겠다는 측면에서요. JS 코퍼레이션은 이제 막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종목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플러스와 같이 잠시 횡보를 하면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결국 성장주 겸 가치주, 정부 정책 테마로 엮이는 기업들 올라간다고 보이고 있고요.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의류 소비주 쪽에서 올라오는 흐름 속에 또 가치주적인 측면과 또 금리 인상과도 엮여서 계속되는 코로나 경기 회복 민감주로 엮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차량 출고일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만료가 55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 생산의 차질이 제조업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유니티와 만도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부품사와 게임 엔진 개발사가 협력하였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 기반한 자율주행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는 부분, 이렇게 자율주행차와 또 가상현실이 같이 엮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일본 증시 미국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중국도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과 광업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일본 쪽에서도 주요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탄한 기업 실적과 금리 인상 공포 완화가 다우지수를 올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일부 누그러지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별 시세를 살펴보시면 역시 해저 터널 쪽에서 특수건설과 한국선제, 또 철강 중소형 종목들이 가장 강세를 이끌었고요. 동일제강과 한일철강이 주도주를 이끌었습니다. 계속하는 해운과 조선업, 은행업 쪽에서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정유 쪽에서 GS와 S51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산 밥캣과 같은 건설 기계 쪽이 역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시세 쪽에서도 역시 해운사, 은행, 철강, 비철금속 관련된 기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손해보험과 증권, 금융주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역회사와 판매업체와 관련된 상사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쪽, 섬유 쪽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서 해상 플랜트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울산시 테크노파크 울산 상공회의소와 또 한국석유공사, SK가스, 한국동서발전 등 여러 가지 기관이 함께한 데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열린 그린 수소 육성을 위한 비전 선포식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수소 실증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 플랜트를 가동하는 사업이 이제 펼쳐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선박 기술을 선도하는 초인류 조선 해양 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이 나설 것 같고요. 그린 수소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기를 활용한 생산 방식으로 같이 한번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선박, 친환경 선박, 그린 수소 인프라 분야 쪽에서 현대중공업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과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여러 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패노션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의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선제라든지 HSD 엔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해운과 조선업, 철강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들이 회복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상 관련하여 은행주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지주사와 생명보험사까지 같이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 KB금융, 기업은행, DGB금융지주와 또 BNK, 신한지주, JB금융지주까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요, GS그룹을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가장 실리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51과 같이 정유 관련주로 엮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황금 ST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계속 거래량이 3일째, 4일째 들어오면서 주가가 최고치를 돌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횡보가 있더라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아연 가격이라든지 니켈 가격과 모든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 급등세가 나오면서 관련주의 철강 강간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 다시 시작되면서 셀트리온과 신풍제약 등 여러 제약 바이오주들이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제백신연구소 유바이오로직스가 콜레라 백신이 네팔 3상에 돌입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유바이오로직스는 오랜 행보기간을 뚫고 전고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임상 소식이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부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공동 작업 참여자로 참여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네팔에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주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이 급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증권 쪽 관련해서 또 메리츠 화재가 매우 좋은 자리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배열을 그리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포스코가 대장주로 치고 나가고 있고 다시 HMM이 중심을 잡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과 어제 리포트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금호 석유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 TNC, 한국선제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주로 주목받고 있고요. 대우조선 해양, 패노션,
문배 철강과 같은 기업도 계속해서 인기 종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ST팜과 어제 말씀드렸던 한일사료가 또 인기 종목에 들어와 있는데요. 상위 1% 고수의 픽 계속해서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건설기계 쪽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었던 오늘 기업은 텔레칩스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텔레칩스가 독자 개발한 32나노미터급 자동차용 MCU를 출시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통해서 시범 생산했다는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MCU는 브레이크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97, 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텔레칩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장기적으로 나온다는 내용으로 증권 방송에서 1.9%까지 금리가 결국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 KB금융과 같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KB금융 7.8% 오르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유, 구리, 니켈, 철광석, 옥수수까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종합 상사들이 올해 1분기부터 실적 반등 기회를 잡은 만큼 LG 상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 코퍼레이션과 같은 기업들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이 되었었고요. 대형주 중심 속에서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횡보하는 기간이 지속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미래 예측과 함께 가치주가 승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눌려있던 그런 해운과 조선업 쪽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과 건설 쪽에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우 소외감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횡보하는 가운데 5G와 또 다른 그린 뉴딜주를 잡고 계시다면 잠시 지금 많이 쉬어가는 구간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제약주마저 조정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강, 건설, 소매, 의류 쪽에서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월에서 6개월간 서서히 오르지만 결국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과 동일제강이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과 의류 쪽에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를 주목하고 있고요. 가장 오르지 못한 기업은 롯데쇼핑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업무역과 F&F, 더네이처 홀딩스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으로 의류 쪽에선 판단을 하고 있고요. F&F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에 나선 가운데 현재 지금 18만 원대에서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업계 불황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류 소비세가 더욱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리포트 하향됐던 그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BH는 상반기 내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쪽에 아이폰 수요는 견조하지만 본업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사업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런 우려감이 있다고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받았고 동사에서 여러 노사 간의 세부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분기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실적 개선세를 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인수자와 본사 건물 매각 관련하여 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3월 앨리스 클로젯을 시작으로 2분기에 오딘부터 영원 회귀까지 그쪽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의 신규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부분에서 해외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카카오 게임을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S 코퍼레이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는데요. 게스와 마이클 코어스 또 갭 등 핸드백 의류 브랜드 ODM 업체로서
2020년 약진 통상을 인수하면서 외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미국 경제 정상화 수혜에 예상된다는 흐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핸드백이 의류업체와 함께 2분기부터 본격 성장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아직 높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부 고객사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또 의류 생산 캐파 증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주 상황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은 2분기에만 12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1조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률은 4.6%를 예상한다면서 3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JS 코퍼레이션을 가치 중인 측면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매우 좋지만 내 종목은 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만 포트가 쏠려 있다면 굉장히 큰 소외감이 들고 있고요. 건설과 철강 쪽, 또 조선과 해운 쪽과 은행 소비재 쪽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치주, 성장주로 나누었을 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훨씬 올라간 기업도 있고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복귀를 통하여 더욱더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기업들을 접수해 놓았고 또 주말에 같이 분석해보면서 같이 좋은 기업으로 투자해볼 만한지 체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